김건희하고 가까이 밥 먹고 뭐 지내고 그림 보고 이러던 사람들이든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가족이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선에서 들어오는 제보인 거죠. 제보가 김건희가 이쪽 저쪽 가지 여러 곳의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루되면 들어오는 돈을 모으는 곳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오, 예. 야,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나오는 게 내란 그리고 주가 조작과 또 그 관저 21g 네. 등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이 뻗쳐 있고 그것을 모아내는 조직이 있고 그 저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일찌감치 제보를 받았었고 네. 그 제보를 받으면서 사실은 말도 애우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제보를 이제 그렇게 받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럼 이것이 이번에 마저 더 다 그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엮여 나와야 된다. 자, 그 저수지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조직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큰 건 하나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김건희에게 저수지가 있었고 그게 바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네. 그와 관련된 제보를 그들이 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보이지 이제 뭐 사실이다 이거보다는 그런 제보이다라고 하는 걸 일찌감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그 청문회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 뭐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김건희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백을 하면 깎아준답니다. 반으로. 여러분들 그냥 들고서 가십시오. 괜히 불안에 떨면서 나하고 저 여자하고 운명을 같이 하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서로 알면서 이제는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알면서 이제는 정리해야 서로 삽니다. 누가 먼저 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갔는데 이미 돼 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검이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모친의 최측근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의 가족 회사가 벌인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김충식 씨의 주거지와 개인 창고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고 밖에 버려져 있던 2013년 다이어리에선 양평 현장, 김선교 군수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을 행사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요직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처가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뒤 사업 허가 당시 윤 대통령 장모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인허가를 내준 거라고 해명했었는데 김 의원과 김 씨의 유착 관계를 추적할 단서가 발견된 겁니다. 김 의원의 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충식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는 지금 본인이 정권 3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1000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지 혼자서 주도해서 다 할 만큼 머리가 되는 여자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이게 지금 생각과 또 계획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해먹을 때 김건희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완전 미스터리 수준 아닙니까? 네. 거의 천일야화죠. 천일야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몽골이 3인방. 예. 이런 그 진짜배기 실세들이 여기에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 그래. 이명박이 때는 총무비서관 김백천이 핵심이었고, 박근혜 때는 몽골이 3인방이 있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과거 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홍인길 씨 총무비서관 다 동반지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 출신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김건희는 뭐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다 이게 뭐 좀 심하게 사기꾼 네트워크 같은 건데 여기서 줄을 쭉 세워놓고 너 이거 A, B, C 쭉 나눠서 일을 줬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냥 뭐 얼렁뚱땅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져놓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서 보는데도 우리가 지금 윤석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조 원의 국가 정말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을 낱개로 따져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윤석열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김건희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윤석열은 또 모르기도 하겠죠. 또 모르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시키니까 내란이라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렇죠. 장기 집권하고 정말로. 그런데 보십시오. 김건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 학력도 위조하고 하지만 진짜로 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데는 거의 천재급이에요. 왜? 이번 3년간이 아니고 IMS 김예성 집사 게이트도 7, 8년 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제가 계속 좀 강조하지만 그 7, 8년 전 그럴 때를 정확히 보면 윤석열이가 검찰이 있을 때의 권력을 휘둘렀던 때입니다. 전부.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에 또 있는 수사 대상이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후원해준 그게 뇌물성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 코바나 컨텐츠가 세계적인 그 화가들 그 작품을 들여와서 많이 했는데 그게 코바나 컨텐츠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BBK 특검이나 이런 거 해서 그때 그게 참여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장이 김홍일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덮었잖아요. BBK 무혐의다, 네. 뭐 다스도 무혐의다, 도곡동 땅도 다 무혐의다. 그러면서 중수부로 들어가거든요. 중수부장하고 중수과장하고. 그때 부산저축은행도 다 덮고 그때 코바나 컨텐츠가 세계적인 작품전을 시작합니다. 네. 앤디 워홀, 뭐 고호 고갱, 샤갈, 뭐 엄청난 제가 미술 애호가라서 싹 다 봤어요. 그거를 그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고 이제 박영수 특검 그게 또 윤석열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 검찰총장 때는 안 해요. 너무 드러나니까 요때 한 3년간 한 작품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마크 로스코전 그 2조 5천억짜리예요. 그 작품의 보험평가액이. 예. 그다음에 그 뭐 자코메티전 그 세계적인 조각가 제2의 로덴 그것도 2조짜리였어요. 그리고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부지에 전 그것도 2조 3조야. 변호사님 그것만 가지고 따로 저하고 인터뷰를 해야 이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때 김건희가 슈킹을 그래 얼마나 많이 했죠. 이 전부 다 이 협찬이 대기업들 협찬이고 이거는 이 보험사가 세계적인 보험사가 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 당연히 삼성생명이었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작품전은 무슨 저기 학고반 구멍가게도 안 되는 코바나가 한다. 그러니까 그 뒷배경은 중수부 또 슈퍼스타였던 윤석열 특검 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이 백을 가지고 김건희가 대기업을 움직이고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여자야. 진짜 나쁜 인간이고 사악하다. 이쪽으로는 천재예요. 천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김건희를 우리가 그냥 물로 악령이야, 악령. 예, 물로 보고 절대로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곳에 돈이 되는 곳에는 권력을 다 투입시켜서 다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저건 너도 매들. 그러니까 살찌 시간이 없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평택항 밀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다 우리 법사위원 민주당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평론가가 젊은 아주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은순 씨, 김 씨의 오빠인 김진호 씨가 철저하게 연루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뭐 이상한 일을 했다. 뭘 들어오려고? 흰색 식품 뭐 이런 거. 하얀 가루.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우리끼리 그런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한심한 것은 김건희 모녀는 왜 그렇게 돈이 되는 짓이면 다 했느냐. 주가 조작, 뭐 양편 이제 많이 나오겠죠. 통일교에서 뭐 목걸이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끝으로 박 의원은 통일교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100억 상당의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수사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저걸로 돈을 좀 버는구나. 저걸로 돈을 버는구나 생각을 했지,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알겠는 거야, 수법을. 뭐냐면 마늘을 수입을 할 때 마늘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잎사귀 떼고 그걸 갖고 자루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 자루 안에다가 양귀비 열매 말른 거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 열매가 언뜻 보면 사이즈도 그렇고 이 마늘처럼 갈라진 부분이 없을 뿐이지 사이즈나 모양들이 말려놓으면 그냥 마늘이랑 비슷해요. 양귀비 열매를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비슷하죠. 네. 이렇게 약간 주머니처럼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마른 마늘 벌크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양귀비 열매 말린 거를 들여와가지고 국내에서 가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추출 가공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생아편으로 돼 있는, 요게 마르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덩어리체가, 저 모양이 저대로 말라요. 그럼 저걸 갖다 마늘 포대기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김건희 가문의 오래된 가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건희 아빠가 옛날에 마을에서 약국을 했다 그랬잖아. 산림 공무원이기도 했는데, 마을에 약국을 해갖고 그 약국에 최재형 목사가 뭐 자주 들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제약이 부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흔하게 불법으로 유통해갖고 약재로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귀비였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 삼촌이, 그러니까 고모부가 똑같이 평택에서 밀수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생강 밀수를 한다 그랬잖아. 생강 포대나 이런 데다가 양귀비를 집어넣으면 냄새가 강해갖고 일일이 다 바닥까지 들여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왠지 이 집안이 양평에서부터 양귀비나 대마 같은 어떤 마약 종류들을 꽤 손을 댔었던 것 같아.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양귀비? 이 말린 거를 모가지를 떼가지고 같이 섞어서 유통을 했고, 이게 시중에 나온 걸 들켜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오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관세 세관원들이 다 뒤집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오래전부터 이 집안은 요런 향정신성 약품이나 물건들을 유통하는 작업들을 꽤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